야, 이건 완전 콘텐츠인데? 여러분 직무에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경력을 피한다 내지는 커리어를 발전시킨다 이런 거 생각해볼 만한 아주 좋은 주제예요. 자, 다음 이직하고 싶어요. 불안핑. 불안핑이시구나. 어린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딸이 5살인데 무슨 핑이 그렇게 많어. 핑핑핑이야. 핑핑핑. 완전 핑핑 돌아. 내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인형을 보여주면서 무슨 핑인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뭐 얘기하면 막 핑이 막 이름이 뭐 끝도 없어. 하여튼 굉장히 골치 아픈데 불안핑이시군요. 자, 3년차 사서직이시고요. 대학 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해 왔습니다. 도서관 회사 단기 근로자셨군요. 6개월, 계약직 1년, 계약직 2년. 재직 중이면 올 상반기에 이직을 시도해봤으나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고요. 채용 공고가 많지 않고 10년씩 계약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은 업계 특성은 기회가 제한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대학 내 행정직 또는 학사 운영직으로 전환을 고민. 저는 이게 적합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는 계약직이 아닌 어디든 정규직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다 보니 일반 사무직으로 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사서 자격증은 사실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사서라는 직무 안에서 어차피 그게 되게 좁은 영역이니까 거기에서 성과로 뭔가를 설명하는 이 부분만 잘 정리가 되면 저는 되게 커리어를 촥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서 같은 경우에 KPI가 뭔가요? 한번 같이 검색하고 조사해 보도록 하죠. 자료관리 운영 성과 이렇게 된 자료 회전율 이런 게 있네요. 야, 이건 완전 콘텐츠인데?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이게 사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무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경력을 피한다 내지는 커리어를 발전시킨다 이런 거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주제예요. 그러면 얘가 KPI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 니즈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니즈가 많은 신규 자료를 구입하고 구독을 하고 예컨대 대체되지 않는 사람 이런 좋은 책들 그런 신간도 찾아보고 새롭게 뜨고 있는 학술 자료가 DB 같은 것들 막 사가지고 도서관에 넣고 사람들이 인용률이라든지 열람률이라든지 대여 건수라든지 이런 걸 늘리는 게 사서의 전문성인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바로 운영 성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직을 한다라면 그냥 일반 사무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자료 구입과 구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도서관, 권한이 있는 대학교로 이직을 해야 되는 거죠. 도서관에 또 이런 거 있잖아. 좌석 시설 이용률. 근데 사서로서 그냥 책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규칙을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사람은 사서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서는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영역일수록 그리고 되게 고착화돼 있고 폐쇄적이고 경력으로 뭘 제안할 딱히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직무와 산업일수록 오히려 이런 KPI 중심으로 내가 어떤 공헌을 할까, 어떤 기여를 할까, 내가 어떤 걸 제안하면 좋을까,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KPI를 조사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 업무에 하나 둘씩 적용을 해보면 그 분야의 압도적인 권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축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쌓이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독보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야, 이건 진짜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이미 정규직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요? 오히려 저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계약도 당연히 요청이 오겠지만 이직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경력기술서도 형이 다 만들어놨잖아. 형이 만드는 대로 경력기술 써. 그럼 이직 잘 된다니까? 경력기술서 쓰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NLT의 시스템을 다 구현해놨는데.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려 처리하겠습니다. 사서라는 독특한 영역에서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10년씩 계약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하는 거 아니야. 커리어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미 글른 몸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어디 이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직을 한다 그래도 저는 절대 정규직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줄다리기를 하는 거지. 나도 배수해지는 딱 치고 6개월 1년 동안 어떻게든 성과를 내. 커리어를 착 만들고 아니 연봉을 10%씩 높여서 이직을 해야지. 왜 굳이 그 회사에서 3% 5%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하다면 물론 당연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풀타임 석사제나 커리어 지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신대리님이시고요. 풀타임 석사 왜 그렇죠? 굳이 6년째 경영관리인데 굳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의 분기점에선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전체 6년 차고 현재 1년 1개월이고요. 5개월 된 아기가 있어. 아이고야, 베이비네 베이비. 아이고 귀엽겠다. 진학 시험고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맞벌이셨군요. 저는 서울대 화학계열 이공학부를 졸업했고 스타트업에서 전략 및 사업기획 직무로 완전히 전공이랑 다른 쪽이네요. 20억 규모의 정보과제 수주, 시리즈 C 투자 라운딩 클로징, 대기업 조인트 벤처 프로젝트 PM. 어이구 뭐 잘하셨네. 서울대 화학계열이면 이거 굉장히 공부 잘하시는 분이죠. 아마 이분은 선배님하고 같이 일했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 수능 100등 했다거든. 100등. 그분하고 일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 진짜 똑똑합니다. 진짜 미쳐버릴 정도로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피곤해. 그분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제가 가까워지고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 너무 좋았는데 하여튼간 피곤해. 어쨌든 굉장히 일 잘하셨을 것 같고요. 현재는 기술 특례 상장을 마친 바이오 기업에 재직 중이며 공시, 구매, 내부 기능 다양한 경영 관리 업무를 폭넓게 맡고 있습니다. 현재 커리어 문제가 생겼네요. 전략기획, 사업기획 등 고객과 맞닿는 프론트 단에서 커리어를 쌓아갔다면 현재 회사에서는 업계 특성상 기획부는 경영관리, 백엔드 단에서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존 커리어 연속성이 없는 업무를 맡다 보니 공부하면서 재미는 있지만 이렇게 커리어를 지속해도 될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상사나 동료로부터 배울 점이 없고 향후 해당 회사의 성장 구조도 보이지 않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부터 준비하던 설폭화 중 하나인 학교에서 기술경영학부 풀타임 석사 과정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본과정을 통해서 기술 기반 경영 전문성을 체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전략 직무나 연구 기반 커리어로 전환수 발판이 될 수 그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학 시에 우려가 있네요. 진학 시점에 34세, 졸업 커리어는 36세 전후입니다. 박사과정까지 고민하고 계시고요. 비슷한 경로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채용 전략계획 1차 관점에서 이 선택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도전의 타이밍과 현실사에서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하는지. 이거는 저는 가치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보면요, 프론트 쪽에 일을 해보셨고 이제는 백엔드 쪽을 가보시는 거는 커리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를 다 해본 사람이 많잖아요. 개발자 중에서도 프론트 개발자가 있고 백엔드 개발자가 있어요. 물론 백엔드 개발자의 전문성, 프론트엔드의 전문성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들을 핸들링하고 그들의 리더십 역할은 누가 해요? 둘 다가 되는 그 용어가 뭐였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풀스택, 그죠? 풀스택이 결국에는 리더십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율을 하게 되고 애자일을 이끌어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경영기획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경험해 보시는 것들이 사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HR을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처음에 채용을 했어요. 구조화된 채용 시스템 만들고 막 쫙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을 하래. 그래요? 그럼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교육을 했어. 교육을 막 이제 막 뭔가 막 부팅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인재개발 팀장을 해. 인재개발이요? 인재개발 팀장 그것도 막 하다가 보니까 채용 전문성도 애매해, 교육 전문성도 애매해, 인재개발에 대한 전문성도 애매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막 짬뽕이 돼 있어. 나도. 근데 이거 하나가 다 커리어가 돼가지고 제가 인사팀장으로 딱 들어갔더니 이 모든 게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결국에는 성과를 내는 HR 책임자로서는 아주 완벽한 커리어였던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사업기획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연결이 돼 있어요. 공시, 구매, 내부 회계, 이건 이제 결국에는 매각을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상장을 하고 이때 지금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획자로서의 커리어를 가기에는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커리어를 지금 밟고 계시는 거예요. 프론트엔드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백엔드라고 말하는 그 백단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금 설계라든지 사업 설계라든지 이런 게 가는 거고, 이거를 여러 차례 돌아본 뒤에 그 큰 시야를 가지고 내 사업을 해도 뭔가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풀타임 석사과정 기술경영학부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나이가 34세면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 정도면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대학원에 가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가 다음에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대기업으로 가길 희망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에서만 해당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까지야 하겠지만 들어가서는 결국에는 실무 역량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실무 역량을 중간에 딱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얻을 거냐, 무엇을 내려놓을 거냐라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가서 되게 커리어를 잘 살고 있냐,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뭐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가서 더 잘 됐다라고 말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에너지와 이 모든 거를 커리어를 더 잘 만들었을 때 얻는 것이 훨씬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외국계라든지 아니면 더 큰 규모의 제안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해본다든지 프로젝트의 기회에 참여해 본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좀 더 내가 화학과 출신이니까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깊이 있게 내 스스로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석사를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용 전략기획 HR 관점에서는 이게 HR에서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커리어를 대학 교수나 아카데믹하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완전 필드 전문가로 가려고 하시는 분은 이제 시장에서 그런 사람을 더 원하죠. 필드 전문가를 더 원해요.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치열하게 살죠. 항상 고민에 빠져 있고 항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대신에 훨씬 높은 급여와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아카데믹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라든지 조금 안정적이고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뭐 그것도 나쁜 거 같진 않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커리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커리어를 꿈꾸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전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학은 언제든 갈 수 있어요. 꼭 지금 가야만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내가 한 탐을 바꿔보고 싶다. 정말 그 생각이 들 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에는 지금 연차가 전체 6년 차면 만 5년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전략직무나 연구 기반 커리어, 기업 연구소 요런 데로 가길 원한다면 석사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석사 없이는 못 가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영 전문성이나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훨씬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고요. 대학에서는 이론을 정립하는 거죠. 이거는 굳이 이렇게 풀타임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말반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학회 같은 것보다는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시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이고 유익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장기적인 커리어를 연구 기반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석사를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건 저는 이제 제가 결정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입니다. 보류. 장기적인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연구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필드의 전문가 프로페셔널로 갈 건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